다음으로는 법인 단기매도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아파트 지분을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재밌었던 게 2명 입찰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2등 분이 여기 지분권자셨어요. 보통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낙찰받은 금액으로 현재 공유자가 이 금액으로 가지고 먼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본인이 절차를 깜빡하고 입찰을 한 거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이런 권리 행사가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제가 낙찰받아 갔고요. 낙찰받은 당일날 이 지분권자 연락처를 받아서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제가 조금 주도해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 지분은 5분의 1이었는데요. 5분의 4를 가진 이 지분권자와 함께 이 물건을 팔아서 나누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내가 한번 팔아볼게. 내가 중개수수료도 내가 낼게. 한번 팔아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케이스예요. 자, 결론만 말하면요. 매매가가 2억 8,300에 팔렸어요. 제 지분을 하나의 온전한 물건으로 계산했을 때는 2억 1,345만 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매매가로 2억 8,300에 팔았다면 제 지분 금액은 5,660만 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원하는 금액에 잘 팔았고요. 4,269만 원에 사서 5,660만 원에 1,391만 원의 차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하고 판매하는 데까지 총 3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1,400만 원 정도의 단기 차익을 낼 수 있었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물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 지분을 상대방 지분에게 판매한다. 또는 제가 상대방 지분을 사온다. 아니면 두 개를 온전히 합쳐서 한 개의 물건으로 판매한다. 네 번째는 이도저도 아니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붙여서 매각을 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보통인데 저는 다행히 협조가 잘 됐고 제가 중개 수수료까지 낸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의 물건으로 온전하게 팔 수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 이분이 뭐랬냐면 이 지분 2억 정도밖에 안 하니까 안 판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2억 8,300에 판매가 된 거죠. 이 물건이 제가 들어갔던 부분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축 추진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잘 매각을 할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물건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는 대전에 있는 상가주택 지분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명이 입찰했고요. 2등과의 차이는 불과 8, 9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5,861만 원에 입찰했던 분보다 제가 조금 더 써서 5,869만 9,999원에 낙찰을 받았고 이 물건도 2022년 1월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서 제가 2022년 2월 지분권자에게 8천만 원에 매각을 했던 물건이었어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내 지분 사가라 안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물건을 팔아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물건의 시세를 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3억 후반에서 4억 정도? 그러면 3억 5천에 급매를 하더라도 저에게 떨어지는 게 8,75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2,881만 원의 예상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는 되게 재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가가 2칸이 있고요. 내부에 주택이 있고 2층도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한 4, 5개 정도 되는 그런 집이었죠.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한 4명인가 5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판매하고 새롭게 이사를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분을 8천만 원에 매각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해주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일반 매물로 주변에 광고를 하고 실제로 연락이 간 다음에 이게 정말로 팔릴 것 같은 이런 매수 심리가 꿈틀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약간 움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8천만 원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받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내 지분을 판매하거나 상대방 지분을 사거나 아니면 하나로 온전히 팔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4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내 지분을 판매했던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분 경매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인의 장점이 뭐라고 했죠?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20%의 세금만 내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법인으로 진행을 한 이유가 바로 단기 매도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청주에서 낙찰받은 아파트였는데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였습니다. 감정가는 1억 800인데 최저가는 6,900만 원. 총 3명이 입찰을 했고요. 저는 7,500, 한 7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근데 여기 봤더니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임차인이 계셨어요. 그리고 전입, 확정, 배당 신고 잘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전입, 확정, 배당 신고를 했다는 거는 제 낙찰 대금에서 본인의
보증금을 받아가겠다라고 신고하신 분이죠. 그러면 저한테 협조적으로 해주셔야 되죠. 왜냐면 제가 명도 확인서를 드려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낙찰받은 당일에 LH에 전화를 해서 이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요. 임차인에게 제 연락처를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낙찰 당일날 연락이 됐고요. 집 내부 볼 수 있게 허락도 받았고 비밀번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잔금을 납부하기도 전에 저는 이 집의 내부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었고, 잔금은 최대한 늦게 진행을 하면서 광고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게 광고도 진행하면서 내부도 확인하고 내부 정리를 진행했어요. 내부 정리 진행한 거는 청소만 했습니다. 청소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4월 달에 8,7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조금 더 이익을 봤죠. 물론 6월 달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6월 전에 판매를 했어야 되는 그런 물건이었죠. 그래서 이 물건은 어떻게 팔았냐면 당근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물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엄청난 크게 수익을 봤던 사례는 아니지만 나름 머리를 써서 들어갔는데 그래도 잘 나왔던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물건은 부산에 있는 지분이었어요. 아파트였고요. 감정가 1억 1,000인데 최저가 7,100, 제가 단독으로 7,379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관심 등록했던 내용을 보면요, 자세하게 상황이 적혀져 있는데요. 2021년 12월에 지분 경매로 어떤 누군가가 공매로 5,500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3분의 2였고 상대방이 3분의 1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현재 아파트는 재개발 호재가 있어서 실거래도 뭐 2억 정도에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지분이 3분의 2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수익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기부 보면요, 실제로 공매로 이렇게 낙찰받아간 내역을 찾을 수가 있었고, 해당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서 얼마에 낙찰받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3분의 2가 7,300이고 이분은 3분의 1이 5,500이면 제가 훨씬 경쟁력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물건 실제로 낙찰받기 전에는 뭐 1억 8천, 뭐 2억대까지도 호가가 나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재개발 투자지역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호재도 있었고, 실거래를 제 수익으로 비교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공매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아쉽게도 계속 이게 유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1억 5천만 원만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저에게 떨어지는 거는 대략 1억 정도 됐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저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계속 유찰이 됐던 게 좀 아쉽긴 했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가 취득세 1.1%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취득세를 12%가 아니라 1.1% 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으로 시작을 해서요, 1억이 될 때까지 계속 유찰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상대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손해볼 게 크게 없었지만 상대방은 손해가 막심하게 확정이 돼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1억에 낙찰을 되면요, 저는 한 6,6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라고 보면요, 상대방은 한 2,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상대방에게 제 지분을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낙찰 대금에 딱 1,000만 원 더했어요. 그 8,300에 상대방에게 지분을 넘길 수가 있었고요. 저는 바로 경매 취하를 진행을 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수익은 받지만 이 돈이 1년 정도 묶여 있었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본 건 아니었고, 이때는 제가 굉장히 아쉽지만 제가 원하는 수익을 보지 못했던 그런 물건이기도 해서 굉장히 아쉬웠던 물건으로 남아있긴 했지만, 어쨌든 상대방에게 물건을 잘 팔았죠. 그래서 이때는 지분 경매를 했지만 상대방에게 판매를 해서 최종적으로 취하되고 끝났지만, 제가 원래 원했던 수익은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들어갔지만 예상만큼은 수익을 못 봤던 케이스였지만 어쨌든 결국엔 수익을 보기는 봤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